자, 48강. 그의 정년을 맞이하여 훈장이 수여 또는 추서되었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라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예,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여가 맞아요.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떤 뭐 상장이나 훈장이나 뭐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추서라는 것은 죽은 뒤에, 죽은 뒤에 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데 저 추서라는 말을 가끔씩 잘못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대통령은 이번 수해에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슬픔 또는 애환을 위로하였다. 슬픔을 위로하는 거죠. 왜냐면 애환할 때 이 환자가 있잖아요. 이 환자가 기쁘다 환자예요. 환영합니다 할 때 이 환자라고요. 영자가 환영하다 영자는 맞이하다 영자, 기쁘게 맞이합니다 할 때 환영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을 위로하였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요 애자가 슬플 애자거든요. 근데 요 환자는, 여기 환자는 아까 말한 기쁘다 환자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하고 이 슬플 애자하고 이게 무슨 환자냐면 아프다 환자예요. 이거 환자. 알겠죠? 환자할 때 환자인데 이런 단어 없어요. 알겠죠? 애환할 때 이렇게 한자를 쓰는 진짜 없단 말이에요. 요거만 있어요. 요거만. 그러니까 요거 환자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그래서 애환하면은 애자 슬프다, 환자 기쁘다 이런 단어라고. 그다음에 폐암은 흡연으로부터 야기 또는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유발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 야기하고 그다음에 유발이라는 말은 야기 같은 경우가 일이나 사건 같은 경우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 유발도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의 뜻만을 가지고는 얘가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약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얘는 조금 더 광범위해요. 얘는 부정, 긍정적 두 군데 다 쓰여요. 얘가. 지금 보게 되면 폐암은 흡연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부정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써요. 그래서 폐암은 흡연으로부터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근데 사전의 뜻풀이를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립국어원 사전을 보게 되면 요하고 거의 같은 문장이 예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는 유발을 썼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냥 유발로 쓰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된 거죠.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이라도 문맥에 따라 더 적절한 단어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는 단어 이렇게 써요. 얘도 좀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이 어휘하고 단어하고 또 여기서 낱말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어휘하고 단어는 지금 딱 보니까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낱말이라는 건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하고 낱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단지 한자어냐 순 우리말이냐 이 차이라고요. 근데 어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되냐면 넓은 의미로 쓰여요. 얘가 넓은 의미로 써요. 쉽게 말해서 뭐 단어 전체, 단어의 합 뭐 이럴 때 좀 넓은 의미로 쓰이고 단어 같은 경우는 좀 특정 의미로
특정 또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낱말을 표현할 때 주로 쓴다. 어떤 사람이 설명한 걸 보니까 굳이 영어로 따진다면 이 어휘는 보캐브러리로 적용이 되고 얘는 그냥 워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나에는 심술 이렇게 되죠. 목리에 해당이 되겠어요. 뭐 목리를 부리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손실이나 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채우다. 벌충이 되겠어요. 벌충. 그다음에 체육 씨름이나 태권에서 발로 상대편의 다리를 옆으로 치거나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는 기술 또는 이미 동의하거나 약속한 일에 대해서 딴전을 부리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데 딴죽, 뭐 딴죽을 걸다 뭐 이런 말 쓰죠. 할 때 그 딴죽이에요. 그 다음에 모래톱이라는 말이 문학작품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모래톱은 그냥 쉽게 말해서 강가나 또는 바닷가에 모래벌판을 뜻하는 거예요. 모래벌판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모래벌판.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드레. 드레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되게 점잖음을 뜻하는 거예요. 점잖다. 점잖음을 뜻해요. 자, 띄어쓰기. 그가 띄우고, 영국에 띄우고, 간 띄우고, 지 띄우고, 이렇게요. 뭐 여기서 관건은 요 간하고 지를 띄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띄웠죠? 여기서 띄웠을 때 얘는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지가 꼭 의존명사로만 쓰이지 않아요. 뭐 연결형 어미로 쓰이기도 하고 니은지가 그때는 니은지 이렇게 가겠죠. 또는 종결 어미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었잖아요. 얘가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문장 앞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와 관련되냐면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시간과 관련돼서 쓰일 때 이 니은지 할 때 이 지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니은지가 쓰였는데 이 지가 의존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연결 어미로 쓰였는지 종결 어미로 쓰였는지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시간과 관련된 의존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거와 띄었어야 된다. 나머지는 연결형 어미 아니면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둘 다 어미잖아요.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만 띄우고 해서 띄우고 사랑을 띄우고 모른다 이렇게. 여기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 만하고 해서를 띄울 거냐 붙일 거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제가 띄웠죠? 그렇죠? 조사로 쓰인 거예요. 조사로 쓰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띄운 거죠. 근데 요 만에서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만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만하다라는 단어는 쓰이려면 얘가 보조 형용사로만 쓰여요. 저번에 말했죠. 보조동사, 보조 형용사 할 때 그 보조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이 앞에 보조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다른 용언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본 용언에 해당되는 다른 용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에 보게 되니까 공부라는 게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잖아요. 즉 용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하다의 형태로 쓴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서점은 내가 오명가명 들르는 곳이다. 오명가명 이 아니라 오면가면. 좀 생소하죠? 오히려 얘가 생소하죠? 얘가 맞고 얘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명가명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문학작품에서, 시에서 시인이 오면 가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죠. 그 시인이 몰라서 마침 뭐 몰라서 이렇게 썼었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면 가면 이렇게 쓰게 되면 운율감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일부러 운율감을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쓰는 경우, 이렇게 된 거죠. 예. 시에서는 이렇게 맞춤법이나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일부러 쓰기도 한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얘는 접착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붙였다, 붙이다, 기본형이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 붙이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는 거는 얘를 쓰는 거죠. 접착시키는 거니까. 근데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붙였다 할 때는 이건 보내다라는 의미잖아요. 얘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얘의 쓰임이 정말 많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나는 농사를 짓는데 땅 한 5,000평을 붙이고 있어. 농사 짓고 있어 할 때도 얘 써요. 예,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이렇게 되죠? 저번에 한번 나왔었던 거죠. 답은 어디 갔어요? 4번이죠? 인지상정, 이렇게 되겠어요. 저번에 농담으로 그랬었죠? 로켓단의 로이로사가 쓰는 말이라고요. 같은 표끼리 하는 싸움, 이렇게 됐죠? 9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자중, 질환, 이렇게 되잖아요. 자중질환.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공, 이산. 예, 우공이라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산을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산을 옮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옮길 수도 있겠죠.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변한다. 7번이 답이 돼요. 여세추이, 이렇게 여세추이. 거의 이루어진 일을 중지하여 오랜 노력에 아무 보람도 없게 됨을 이루는 말.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공휴 일괴, 이렇게 공휴일괴. 일괴가, 괴가 무슨 말이냐면 괴가요. 예, 괴가 맨 마지막 삼택이 괴자예요. 삼택이라는 거 알죠?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걸 잘 사용 안 하는데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담는 바구니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마지막 한 삼택이에 흙이 모자라서 여태까지 했던 일이 허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예,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한두 달 소홀히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되면 저런 한자성어를 쓰는 거죠. 공일계. 자, 그 다음에 1번
뭐라고 있죠? 좌충 우돌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빼버리면 충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범퍼카. 놀이 동산에 가면 그 범퍼카 있죠?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는 선우, 아까 우자 나왔죠? 근심 우자죠? 선우 후락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뒤에 즐긴다 이런 뜻으로요. 관리들이 선정을 베풀려는 마음을 뜻할 때 저걸 쓰는 거예요. 관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걱정을 해요. 백성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걱정을 하고 백성들이 다 즐긴 다음에 나중에 나는 즐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근심은 백성들보다 먼저, 즐기는 것은 백성들보다 나중에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베풀려는 그런 관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저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명약관하 이렇게 되죠. 명약관하. 뭐 불보듯 뻔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10번에는 우유부단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유부단. 너무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 우물쭈물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에 저 말을 쓰죠. 자, 관용어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렇게 되죠. 이 속담에서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것은 말은 되도록 하지 말아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가랑잎에 불 붙듯 한다 이렇게 됐죠? 저번에 말했지만 이 가랑잎은요 불 붙이기도 쉽지만 금방 또 꺼지기도 쉬워요. 확 붙었다가 확 꺼지는 거죠. 예. 기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하도 많이 나왔던 거죠. 예.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그다음에 가재는 개편.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주기 쉽다. 그 다음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 이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